검수완박 법률을 국민투표에 붙여 폐기하는 것은 헌법상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을 하나로 묶는다면 그 공통점은 나라 밖의 일, 즉 외교와 안보입니다. 외교 안보 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 국민의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위기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국민 한 명 한 명의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크게 묶어서 국가의 안위라고 합니다. 국가 안위는 국민의 안녕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럼 외교안보 통일과 같은 대외 정책만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국가는 최소한 두 가지를 국민에게 보장하고 국민은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72조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은 국가의 외치 기능과 관련된 것이고 기타 국가 안위는 국가의 내치 기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치의 핵심은 치안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입니다. 범죄자들이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무단히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색출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어 범죄자가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도망할 수 없다는 사회적 기풍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두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줘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은 검사라는 멀쩡한 수사기관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요. 이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기타 국가 안위에 관련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검수완박은 그 내용면에서 당연히 국민의 뜻을 물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4년 임기로 뽑힌 국회의원들,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라는 한정파가 나서서 70년 이상 내려온 국가형사사법체계를 시한을 정해놓고 불법 사보임,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동원해서 뚝딱 해치울 성격이 아닙니다. 입법 과정의 불법성, 위헌성, 입법 내용의 위헌성이 명백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무이기도 합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국민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의 근거가 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일정한 숫자의 국민 또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강행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률들은 당연히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책무이행의 성격도 갖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않고도 국민투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외선거인 명부에 관한 규정을 보완 입법해야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외선거인이란 국내에 주민등록도 없고 거소, 즉 사는 곳도 없이 외국이 그 생활터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시에 이미 3명의 헌법재판관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과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투표 결과로 인하여 자기에게 미칠 영향이 없고 진지한 고민도 적다는 점에서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소수 의견은 이를 한마디로 밀접성 진지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정리했습니다. 헌재 결정은 간통죄 처벌이 위헌으로 바뀌었듯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의하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재외동포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국회에서 개선 입법을 하기 전까지는 현행 법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헌재가 입법 보완 시기를 정해놓았고 그 시한을 넘겨서 위헌이 확정되어 실효되었다는 논리는 무책임하고 그간 선관위, 국회, 심지어 대법원이 보였던 행태와 완전히 모순됩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1년 전 획정하도록 한 강행 규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를 치른 국회는 그 강행 규정 해석에 따르면 통째로 선거 자체가 무효입니다. 선관위는 여태까지 이런 불법 무효 사태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마쳐야 하는 기한에 관한 강행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헌재가 정해놓은 입법 기한에 국회가 입법 보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의 국민투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민투표에 대하여 나중에 대법원이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도 국민투표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나 국회가 미리 나서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사전금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주장 자체는 삼권분립에 반하고 그 주장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이 국회의 직무유기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은 하위 법령으로 헌법 시행을 막을 수 있다는 억지로 법체계에 반할 뿐더러 불법적 직무유기가 합법적 권한 행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아주 해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헌법 개정 절차도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국민투표법이 작동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형태에 놓여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안이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법적으로는 항상 헌법 개정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정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군대는 항상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와 무기는 쓰지 않더라도 늘 작동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정상 국가입니다. 신무기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구식 무기라도 써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국회가 보완입법을 하기 전까지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우리 헌정 질서가 현재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헌정 중단을 우리 국회가 자행하고 있다고 아주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회라면 당연히 해산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 자체도 모순입니다. 이미 헌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제외선거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는 수시로 발생하여 제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건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투표 역시 수시로 언제 있을지 모르고 국민투표법은 투표일 전 18일 이상 공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일의 공고 기간 중 제외선거인 명부 작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제외선거인 명부는 투표일 30일 전에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라고 지고지선이 아닙니다. 국민투표법상의 공고 규정은 합헌입니다. 이 모순된 실현 불가능한 입법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보완입법 없이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라 선거인 명부 작성해서 국민투표 실시하면 됩니다.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체계도 논리도 없고 헌정 질서가 중단되어 있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2022년 5월 13일까지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공고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별도 비용 들이지 않고 검수완박 국민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로 입법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부결되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납니다. 국민투표에는 정책투표와 신임투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수완박 국민투표하려면 대통령직을 걸라는 주장은 무식이 통통 튀는 주장입니다. 정책투표는 영어로 레퍼렌덤이라 하고 신임투표는 플레비시트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찌감치 신임투표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 직을 걸고 신임을 물으면 사실상 국민을 향해 공갈협박하는 셈이 되어 독재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것은 레퍼렌덤,
즉 정책 투표에 국한됩니다. 그냥 쿨하게 어떤 정책에 대하여 국민에게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 투표하면 자꾸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관련하여 서울 시민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했다가 중도 사퇴한 경험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투표를 자신의 시장직과 연계하였던 것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와 달리 국민투표는 유권자의 얼마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투표율 한선 기준이 없습니다. 또 레퍼렌덤이어서 대통령직을 걸래야 걸 수도 없습니다.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대통령직을 걸으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아주 무식하거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헌법상의 국민투표 제도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비열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법률 제묘토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은 이를 폐지한다. 여기에 대한 찬성, 반대 기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표가 많으면 그 투표 결과가 확정 공표되는 순간 그 검수완박 법률들은 그냥 폐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적,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후속 이행이고 모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률들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어 법적인 혼란도 없습니다. 아주 쿨하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여서 가결되면 폐지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우리 국민은 검수완박 원하는구나 하고 결정되는 것뿐입니다. 대통령직을 걸라 부결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등 자꾸만 군더더기 붙이는 자들은 수상한 자들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모든 죄를 파묻을 수 있는 자들. 일반 국민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 고소라도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에 애원해야 하는 세상을 원하는 자들. 국민의 소리를 막으려는 불순한 동기를 갖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